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살아있을 때 제 장례식을 하려는지 그 황당하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년 전 한국을 갔을 때였습니다. 후배가 갑자기 피를 몇 마를 쏟았는지 죽다 겨우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며 다시 내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했답니다. 위에 구멍이 나서 수술 후 목숨을 건져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때 후배가 제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형, 내가 형보다 일찍 갈 것 같으니 형이 나보다 나중에 죽으면 장례식에 갈 수 없으니 먼저 조의금 줄 테니 형 알아서 쓰고 가시오. 후배가 준 첫 조의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돈은 못 쓰고 있습니다. 하하, 그 후배를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래전 동부에 살 때 어떤 영감이 자기 죽으면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을 잘 대접하라고 식대를 마련해 놓아 가족에게 맡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성옥이란 식당까지 지정해서 그 집 불고기가 아주 맛있었는데 겉절이 담가 노쇠판에 구운 불고기 100반을 대접하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글쎄, 그 영감이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결국 오래 살아서 제가 유타로 이사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하하, 그 생각도 기발하지만 한 수 앞서가면 살아있을 때 한 끼라도 같이 거하게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겨울쯤에 살아있을 때 제 장례식을 대신해 미리 지인들을 초대해 성대하게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내가 허락할지 모르지만 후배가 준 돈 100만 원에 제 돈을 더 보태 최후의 만찬을 허락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잘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장례식에 가지만 나하고 살았을 때 밥 한 끼 못 나눈 그런 사이란 게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부고장에 은행 구자를 공지해서 바빠서 참석 못하면 조의금만 보내라는 풍토에 마음이 안 갑니다. 죽음, 좀 으시시하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숙제. 미리 풀어보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지인 명단을 짜야겠습니다. 하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신용하고 도전과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서 공부가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어른들 심부름도 하기가 싫어했죠. 거기다 실증이 빨리 나고 끈기가 약해서 경쟁력이 무진장 약했습니다. 대충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꽤 많은 아이였죠. 글쎄, 우직하지 못한 대신에 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인생이 꼬이지를 않았습니다. 젊을 때 눈물나게 노동이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세월이 흐르며 몸에 굳은 살이 박혀 웬만한 일은 힘들지가 않았죠. 배움도 부족하고 일도 하기 싫었으면 신용불량자의 깡통을 찼을 것입니다. 배움 대신에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신용과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만날 수 없던 귀인과 큰손도 알게 되었죠. 많이 배운 놈이 신용이 없으면 사기꾼으로 전락이 됩니다. 결국은 신용을 잃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늙어가며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꾀를 부려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이라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약속 시간 지키고 빌린 돈 갚고 한 말을 책임지는 것, 그게 신용입니다. 70년 넘게 살아보니 학벌보다 재산보다 신용이 더 큰 자산이더군요. 신용 있는 사람에겐 기회가 오고 신용 없는 사람에겐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주말에 3일간 손바닥만 한 뒷마당에 벽돌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 잡초를 제거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잡초 제거하느라 두 손을 무진장 혹사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 첫 홀에서 아이언샷이 어처구니 없이 타핑이 나서 풀 속에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너구리들이 푹 치고 장구치고 너무들 좋아했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하하, 예전에 탁구 선수들은 손에 무거운 짐을 절대 안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들거나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나면 영락없이 골프샷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죠.
이런 날은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처음 미국에 살면서 큰 나무 많은 집이 좋아 보여 멋모르고 덜컥 샀다가 근 20년을 죽도록 고생을 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지붕을 덮기도 하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을 감당을 못했었죠. 도토리 나무가 많아 도토리 묵은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람쥐가 몇 식구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마당이 적은 타운하우스에서만 살았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와 나무만 보면 아름답기 이전에 경기가 납니다. 크린그래스 홈? 노 땡큐입니다. 헌데 실내 수영장도 있고 호텔 같은 고급 콘도도 살아보았는데 또 그건 땅이 없어 너무 삭막했습니다. 하하, 죽는 날까지 잡초와 싸울 생각을 하니 괴롭습니다. 하하, 골프는 정말 재미있고 그날그날 운이 따라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기가 막히게 쳤는데 왼쪽으로 튀느냐 오른쪽으로 튀느냐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린 그럴 때 운칠기 3이란 말을 합니다. 운발이 7, 기술이 3이란 뜻이죠. 평생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다이다이 핸디를 주고받지 않기로 한 앙숙과 한판 승부를 가리는 날입니다. 지난번 그 앙숙한테 몇 타 이겨서 오늘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독을 품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밤새 칼을 갈고 나타날 게 뻔하죠. 그 앙숙과 평생 계약을 맺은 게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앙숙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어달이 나의 목표입니다. 어달은 어프로치의 달인의 준말입니다. 사실 골프를 얼마나 치나 보려면 어프로치 실력을 보면 대충 몇 개를 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홀마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로 딱딱 붙여 컨시드 거리에 갖다 놓으면 상대방이 맥이 빠집니다. 결국은 상대방 기죽이는 효과도 크죠. 아무튼 어달이 되려면 하루에 1000개의 공을 쳐야 한답니다. 저는 어제 겨우 200개 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골프는 숏게임을 잘하면 돈이 되는 운동입니다. 매 6월만 돌아오면 한 번씩 큰 홍역을 치르곤 합니다. 며칠 전부터 좋던 분위기가 이상하게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가 글쎄 이 까마귀가 결혼기념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제 둘째 아들이 기억하고 엄마 선물은 준비했냐? 어디 가서 디너를 할 거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초상날 뻔했는데 아들이 살렸습니다. 하하,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행복이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행복은 소소한 작은 일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아들 내가 우리 부부 결혼 4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큰아들 내는 유럽에 여행 중인지라 같이 못했죠. 아들이 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겨주는 아들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 장소가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다 동쪽으로 시골길을 따라가니 MHLEBY라는 큰 레스토랑이 나왔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레스토랑 분위기가 고급스러웠죠. 손님보다 까만 옷을 입은 웨이트리스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생음악하는 기타 연주자도 있었죠. 허나 다시는 저 혼자 또 가고 싶지는 않은 곳입니다. 가성비가 약합니다. 하하하. 여인들 그냥 무슨 날, 생일이나 기념일에 분위기 잡는 날은 갈만한 곳입니다. 식당을 들어서며 아내는 45년을 원수와 살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한때 솔직히 빨리 많이 벌어놓고 마냥 놀면서 사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실제로 마냥 노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잘릴 때까지 버티기로 노선을 정했지요. 아들이 사장이니 쉽게 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죽는 날까지 어딘가 기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내의 사업에 아직은 힘을 쓸 수 있고 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어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지난 근 20년을 아내와 스몰 비즈니스를 하며 힘을 합해 같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노동의 대가로 아이들 키우고 잘 먹고 살았죠. 60세부터 자영업을 접고 아내와 저는 각자 월급쟁이를 하며 각자 도생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풍요는 못 누렸지만 마음이 편해 건강해졌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신앙생활로 중심이 되어 많은 축복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편협하게 답답한 세계에서 살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말년은 솔직히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글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의문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에도 의심이 많고 늘 긴가민가한 느낌으로 산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양심이니 뭐니 하는데 양심의 털이 난 지 오래된 듯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지요. 평범하게 그럭저럭 사는 게 어정쩡했는데 오늘 니체의 글을 보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고 안 되면 쉰다.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싫은 사람과는 선을 그으며 자신을 보호한다. 무게를 버린 자만이 끝내 가장 높은 곳에 닿는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 핑계로 너무 게으르고 쉰 것 같습니다. 아마 쉬지 않았다면 골병이 들었거나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하, 70대가 되어 생각해봅니다. 후배가 준 100만 원의 조의금, 그 돈으로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장례식을 하려 합니다. 죽어서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45년 결혼 생활, 원수처럼 살았다는 아내와도 여전히 함께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만 지키면 됩니다. 잡초와 싸우고 앙숙과 골프 치고 결혼기념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게 삶입니다.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겨울 저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끼 나누시면 어떨까요?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살아서 식당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앙숙과 골프를 치러 갑니다. 운칠기삼이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은 해야겠죠. 어달이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70대가 골프장에서 배운 인생 교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